최근에는 약물들이 우선 개발이 많이 됐고 SGLT2 억제제만 예후를 개선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세종병원 중증신부전 심장이식센터장 김경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전하면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가 봐요. 네, 신부전이라는 병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의 펌프 역할이 약해져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총칭하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펌프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부전은 조금씩 나빠져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증 질환인데요. 이 나빠지는 속도를 더디게, 덜 나빠지게 하는데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치료제 자체가 제한적이었고요. 최근에는 약물들이 우선 개발이 많이 됐고 두 번째는 수술이나 시술적 요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환자들의 예후도 많이 좋고 그리고 생존율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에는 신부전이 진단되면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져 왔었나요?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특정한 어떤 환자, 특정한 신부전 환자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대표적인 신부전 치료제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죠. 최근에 이제 SGLT2 억제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신부전 중에는 이제 펌프 역할, 박출률은 보존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완기 신부전이라고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신부전의 형태에서는 사실은 예후를 개선하는 약제가 별로 없었는데 SGLT2 억제제만 예후를 개선해 주기 때문에 이 SGLT2 억제제는 대부분의 모든 종류의 신부전에 특별한 금기가 없는 이상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당뇨병 약으로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부전에 도움이 되나요? 신부전이라는 거는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에 물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으로는 배수작용을 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SGLT2 이니비터는 한쪽으로 배수작용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뇨제하고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이뇨제의 그런 물만 빼는 성분뿐만 아니라 당과 그리고 나트륨 이런 것들을 함께 빼면서 동시에 이제 몸 안에서 약간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게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많은 약제들에서 나온 생존율의 호전을 조금 더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부전 치료제와 다른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그 SGLT2 억제제라는 약제는 용량을 계속 올려야 되는 약제가 아니라 한 용량만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혈압이 낮거나 몸이 이렇게 허약해서 약을 복용했을 때 이렇게 잘 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교적 잘 견디시고 복용하는데 힘들지 않다, 그런 면이 아마 다른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신부전 약제와는 다르게 복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쉽게 복용할 수 있다. 또 그만큼 또 예후가 개선된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고혈압 약을 주로 써오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새로운 대안처럼 떠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해인데요. 신부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약이 쓰는데 그게 이제 혈압도 낮춥니다. 그런데 이제 이 SGLT2 억제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높은 혈압에서는 많이 떨어뜨리지만 혈압이 낮은 경우에서는 별로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서 환자들이 잘 복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콩팥 기능이 같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다른 약제들이 연구 결과에서는 좀 뒤늦게 심장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 약은 초창기부터 아주 빠르게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당을 빼는 당뇨약이 아니라 저희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좀 더 획기적인 약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모든 가이드라인들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약제 중의 하나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서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져나가게 될 경우 환자들이 체중 감소가 급격히 되면서 이제 몸 입마름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이게 신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도의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료진에게 얘기해서 빠르게 대처하면 대부분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되고 많은 연구들에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약제입니다. 앞으로 신부전 치료에 희망이 될 만한 약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많은 약제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또 임상 연구를 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약제들도 있고요. SGLT2 억제제처럼 다른 분야에서 먼저 적용이 됐는데 신부전 분야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효과가 있는지 보는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약제가 이제 위고비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GLP-1 수용체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비만 치료제로 잘 알고 계시지만 맨 처음 개발된 건 이것도 당뇨병 약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제로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연구에서 체중 감소 효과가 너무 뚜렷해서 당뇨병 약이 아니라 체중 감량, 즉 비만 치료제로서 임상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아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이 위고비를 맞았을 때 예후가 개선되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예전에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뇌경색을 앓았거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그런 동맥경화에 의한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BMI가 27, 그러니까 과체중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완전 고도 비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환자에서 위고비를 일주일에 한 번 맞았을 때 과연 심혈관계 예후가 개선될 거냐, 심근경색이 재발하거나 심혈관계 원인에 의한 사망을 줄일 거냐 봤더니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라는 치료제가 물론 좋은 비만 치료제이고 그 성분 자체도 좋은 당뇨병 약제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심혈관계 예후를 개선시키는 약제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심혈관계 보호, 심혈관계 예후 개선이라는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환자는 이제 신부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고비 자체를 가지고 신부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좋은 결과를 보였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지만 사실은 위고비의 적응증에는 신부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아마 조만간 신부전의 적응증도 이제 가질 수 있고 이 계열, 위고비는 아니더라도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이 계열의 약제들이 신부전의 적응증을 추후에는 가질 것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약 가져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용량별로 이제 각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바이알이 한 회를 쓰고 우리나라는 요 한 바이알이 4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안을 열면은 안쪽에 주사기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기를 어떻게 맞아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주사기를 여기 끼워서 왔는데 주사기를 빠져 있는 게 이렇게 주사를 끼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복부에다가 살짝 잡아서 바로 누르면 전혀 통증이 없고요. 다른 이제 인슐린 주사들에 비해서 얘가 이제 항염증 작용이 꽤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발적도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다이알이 있어서요. 이제 뭐 1.0 같은 경우는 다이알을 끝까지 돌리면 1.0이 되게끔 해서 끝까지 딸깍 소리가 난 상태에서 누르고 주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펜을 이렇게 누르면 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혀 무섭지 않게 한 해 교육을 받으면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 다만 허들은 제가 볼 때 아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환자한테 큰 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부전 환자들이 이 약을 쓰실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신부전 환자라도 BMI가 30 이상인 비만이 있거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기존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면 자기가 신부전이 있더라도 이제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기준의 적응증이 없는데 신부전만으로 위고비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만이 있으시면서 신부전을 갖고 계신 네. 환자분들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환자들이 다 임상 연구에 포함이 돼 있지만 문제는 신부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전만 포함된 환자에 대한 연구가 이미 또 완료가 됐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약제에 대한 임상 연구가 돼 있는데 아직 미국 FDA 허가나 유럽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응증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그런 위고비가 아주 드물지만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쓸 수 없는 약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나라 환자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 연구를 거친 연구입니다. 모든 절차는 여러 가지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이 된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먹어봤더니 좋았더라, 먹어봤더니 효과가 안 됐더라,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의 집합체가 아니라 아주 잘 설계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자들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특히 오심, 구토, 설사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로는 낮은 용량부터 0.25mg, 0.5mg, 1mg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용량을 증량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천천히 용량을 올라가면 프로토콜대로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잘 이렇게 해결이 되고 몸이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두 가지 치료제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돼서 신부전 치료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으니까 드시면 이게 혈당이 떨어져서 오히려 또 좀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괜찮은 겁니까? 당뇨병 약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고 당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저혈당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슐린을 맞고 있거나 저혈당을 많이 일으키는 설포닐 유리아 같은 계열의 약제를 먹고 있는 환자에서는 SGLT2 억제제나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위고비를 투여받았을 때 저혈당이 올 수 있지만 그 위험성도 사실은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약제에 대해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SGLT2 억제제는 심장을 가볍게 해주면서 동시에 큰 도움을 주는 도우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약제들이 나왔지만 어떠한 신부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신부전 환자에게서 불필요한 체액을 없애주고 그리고 초창기부터 아주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장에 큰 도움을 주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고비는 아직은 신부전 치료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르고 이른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단순한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비만한 환자에서 심혈관계 예후를 개선시키는 심장에 작용하는 약제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신부전 환자에서만 필요한 그런 증거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신부전이라는 병은 사실은 완치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전이 진단되면 미끄럼틀에서 이제 결국엔 미끄러지는데 이게 빨리 미끄러져서 나빠지지 않고 천천히 자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신부전으로 진단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건데요. 신부전이 완치가 안 되고 굉장히 큰 병이라 생각하면서 질에 겁을 먹거나 혹은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증명된 약제 플러스 생활습관 개선, 질 좋은 식사를 하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체중 관리를 함께 하면 분명히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전으로 처음 진단되시면 굉장히 두려우시고 걱정 많으실 텐데요. 신받다 신부전 TV 채널이 앞으로 신부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꿀팁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심장을 위해 함께 함께 노력해요. 노력해요.